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200쪽이죠? 199쪽? 예. 199쪽에 또 있네요. 문, 여기 계속 뒤에는 앞에 나온 거에 문답, 그러니까 풀어주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우리가 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답 부분이거든요. 문. 치지와 경물과 및 극기 복례함에 천하가 인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소화해서 알아야 합니까? 극기가 바로 치지이고 복례가 바로 경물이고 천하 귀인이 바로 경물이다. 물격이다. 아, 물격이다. 그러니까 경물 치지. 뭐 요것을 도대체가 지금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은 지금 감산덕처께서 특이하게도 그 경물치지 얘기를 논어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논어에 아내가 부른 대목.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아내가 안현문인, 안현편의 시작이에요. 안현문인, 안현이라는 제자가 아성이라고 안현인을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극기복례위,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일일 극기복례, 하루를 극기복례하는 천하귀인은 천하가 인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위인유기, 이 유인호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남에게서 시작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안현이 다시 묻기를 청문기목, 자세한 조목을 좀 말해주시지요.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은 움직이지 마라. 사물이에요. 네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네 가지.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이렇게 대답하니까 마지막에 안현이 회수불민 청사사의, 제가 비록 영민하지 못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대목이에요. 여기에 안현, 논어의 안현편의 시작 대목입니다. 그게 안현편의 첫 장이죠. 요것을 딱 감산덕청에서 딱 끌어대서 이 대학을 갖다 주석을 하고 계세요. 경물치지와 그 효과를 공자와 안현에 묻는다. 그 다음에 극기복례가 위인이다. 그 다음에 하루 인을 행하면 천하가 인에 돌아온다. 그것을 명덕의 효과, 명명덕에서 천하가 와서 감격하는 딱 잡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니고 사물로 딱 요약을 하잖아요. 공자가 참 요 대목이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 얘기를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딱 돌아가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조목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으니까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움직이지도 말아라. 네 가지. 아주 구체적인 대로 딱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데서 시작해서 선화귀인이라는 그 명명덕의 천하를 명덕에 밝히는 그것을 쫙 연결시키는 아주 재밌는 대목인데 요것을 딱 끌어잡아서 공부를 설명하거든요. 이게 참 감산덕청대서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안목이죠. 가장 구체적인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온 자성을 밝히고 세상을 강화시키는 그 도리가 쫙 연결된 것을 대학을 주석하면서 써먹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치지와 극기복례, 천하귀인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하는 거죠. 극기가 바로 치지고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내 삶을 극치지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복례가 바로 경물이고 사물을 바르게 바로잡아서 그것들이 나에게 감화되도록 하는 것이 예에 돌아가는 것에 해당하고, 천하귀인이라는 것은 바로 물격이라는 건 뭐냐? 사물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경물은 내가 물을 바로잡는 것이고, 물격은 물이 나에게 감화돼서 오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뭐 이건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구현해서 문답의 형식을 통해 설명한 겁니다. 여기 각성 스님도 주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여기 요약을 해놨죠. 극기가 치지고 복례가 경물이고 천하귀는 물격, 물이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옴. 내가 물을 격함. 격이고 이게 격이 동사고 물이 목적어고 그 다음에 물격은 물이 주어고 격이 동사입니다. 물이 나에게 감화돼서 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도 잘 들어오시지 않죠. 바로 뒤에 듣는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왜 모르는지 한번 보죠. 하긴 이제 다시 보죠. 번역문 하기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답 기는 물이고 극은 치지이고 복례는 곧 자기가 감화되는 것이니 자기를 감화하는 것이 어찌 경물이 아니겠느냐. 천하가 인에 돌아온다는 것은 어떠한 태평의 기상이냐? 그것을 물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긴 배우는 사람 이게 간단한 대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극기복례라고 하는데 자기를 극복한다는 극자를 쓸 때 자기도 물이다. 나도 내가 공부하는 대상이라고 하니까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치지라. 알물 극진함에 의해서 나를 잘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복례는 예로 돌아가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치지라 나를 극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작용이 일어나서 예로 돌아가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내가 감화되는 것이다. 나를 감화시킨 것이다. 나의 극진한 알매에 의해서 나를 예로 돌아가게 했으니까 나를 감화시킨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감화시키는 것이 어찌 경물 아니겠냐. 원래 격을 감화시킨다, 오게 한다는 뜻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감화시켜서 나를 예로 돌아가는 게 바로 경물이 아니겠냐. 내가 그래서 완성되니까 천하가 그것에 끌려서 저절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니까 그게 사물이 감화돼서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겠냐. 이걸 비유로 해서 이게 어떤 태평성대의 기운이냐 이렇게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그런 문제 없습니다. 정신은 이게 그 다음에 204쪽으로 가는 겁니다. 문 정신과 치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신은 곧 사물이니 먼저 그 예가 아닌 관원동을 끊는 것이다. 다만 몸을 닫고 몸만 바르게 하면 능히 물을 감화할 수 없지만 만약에 치지함이 전적으로 경물함에 있으면 곧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 공덕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대학의 비중이 치지함에 있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과 성의 정신 그 뒤에 8.5기 뭐죠?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과 알을 극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건 네 가지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정신이다. 그냥 네 가지 그릇된 것 안 하는 것만 거기서 그치면 삶을 감화할 수가 없지만은 치지함, 알을 극진히 하는 것이 그것과 치지가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연결이 되면은 사물에까지 그게 쭉 작용이 뻗어나가게 된다. 사물에 전달된다. 내 한 몸에 그냥 그거 안 하는 거 하시고 내 알을 극진히 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게 되면 사물에 작용이 미치니 그 공덕이 쫙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대학의 비중은 그래서 알을 극진히 한다. 그게 알미라는 것도요. 이 감산대청대사가 얘기하는 건 대학의 알하고 달라요. 내 자명이라고 할 때 그 참 뭐라고 하나요? 자성불이라고 하나? 그것을 온전하게 실현한다. 이걸 치지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지 한자에다가 굉장히 비중을 둬요. 감산당청은.
이 지야말로 나의 본성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지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치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극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알을 극진하게 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경물과 물격인 선지고 뭐 있죠. 경물과 물격의 선호에 대한 뜻을 묻습니다. 답. 앞의 8가지 사실 먼저 하는 선자에 해당된다. 전체 귀결의 가장 중요함이 종말의 취지에 있나니 이것은 공부를 말한 것이고 지금 물격으로부터 천하평까지를 말한 것은 뒤에 하는 후자에 해당되나니 또한 역시 지자를 제기하였다. 요컨대 향후의 7가지 사실이 모두 지자의 효험임을 밝힌 것뿐이니 학인들이 종렬의 이 지자에 착안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치지 경물은 이 만물을 가뭉케 하여 그 자기의 지를 전달시키는 것이니 이 격자는 감격의 격이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대학 구조를 이제 환하게 아시아게 하는 게 뭐냐면 대학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 한 절이 고지 용 명명덕어 천하자 선치기국 욕치기국자 선제기가 욕제기가자 선수기신 욕수기신자 선정기신 욕정기신자 선성기의 욕성기의자 선치기지 치지재경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목표 고지 용 명명덕어 천하자 옛적에 명덕을 천하에 밝힌 이는 밝히고자 한 이는 선치기국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려니 하고 집안을 가지려니 하고자 한 자는 그 몸을 먼저 다스리고 몸을 갖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뜻을 성실하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선치기지 그 알을 극진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치지 알을 극진히 하는 것은 경물에 달려있다. 이 경물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치지에 있는데 치지는 경물에 달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격이 우지지 물이 격한 이후에 물격이 나와 물이 주어가 돼요. 물이 격한 물이 감화되고 오게 된 이후에 지지하고 알미 극진해지고 알미 극진해진 뒤에 뜻이 성실하게 되고 뜻이 성실하게 된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정의 이후에 의정 이후에 심정 이후에 신수하고 몸이 닦여지고 신수 이후에 몸이 닦여진 이후에 집이 가지런해지고 가재 이후에 집이 가지런해진 후에 국치하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국치 이후에 천하평이니라. 이후로 이제 그 앞에는 뭐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이것을 하고 선 먼저 이것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뒤에는 경물의 물격에서부터 쭉 나가서 이후에 후자를 붙여서 쭉 마지막에 가장 그 최종의 목표 이제 천하평이 나오는 그 구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용명덕에서 시작한 거는 경물로 나와요. 치지는 제 경물, 알을 극진하는 것은 경물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뒤 구절은 물격 이후에 사물이 격한 이후에 물격으로 시작해서 천하평으로 쭉 나가는 그 대목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격과 경물의 선호에 대한 뜻을 묻습니다. 왜 대학에서는 이렇게 한 번은 거꾸로 뒤집어서 소급해서 얘기하고 한 번은 가장 그래서 뒤로 쭉 밀고 나간 이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8가지는 그 고지 용명덕 명덕어 천하에서 쭉 거꾸로 소급한 것은 먼저 하는 선자 먼저 조건이 뭐냐 선자에 해당한다. 전체 기호의 가장 중요함이 치지에 달렸다는 걸 모든 것은 치지에 달려있는데 또 치지는 경물에 달렸다는 식으로 해서 근본을 밝히는 선제 조건을 쭉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공부를 말하는 것이고
공부의 과정. 그 다음에 물격으로 천하편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뒤에 후자, 뭐뭐 후에 뭐뭐 후에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니 이건 또한 지자부터 시작한다. 지자에서 제기한다. 요컨대 향후 7가지 사실이 모두 지자에서 나오는 효험이다. 효험을 밝힌 과정이다. 이게 공부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은 먼저 이거 해야 되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걸 밝힌 거고 뒤에는 효험이라는 측면에서 지의 효험이 쫙 뻗어나가는 이것을 효과라는 측면을 밝힌 것이니까 말한 측면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지자에 달렸다. 치지라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경물의 감격은 이 격자를 감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 사물에 나아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감격한다. 바르게 바로잡는다. 이렇게 보면서 그 지자가 지자를 부각시키는 대목이죠. 자, 빨리 좀 가요. 예, 210페이지로 합니다. 뒤에는 이게 다 두꺼운 게 뒤에 원문 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읽을 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읽을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10페이지 갑니다. 원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가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고 하셨으니 다만 하나의 지자라고만 말한다면 어째서 몸을 닦는 위에다 귀결했습니까? 몸을 닦는 위에서부터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은 아니나 허공석을 향하여 공부를 해 나간다고 말할 수 없나니 그러기에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극기 복례를 하매 천하가 이내 돌아온다고 하셨다. 극기라는 기는 곧 자기 몸이라 나의 가장 친한 하나의 물이니 외물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극기는 이 나의 치지 않은 공부가 먼저 자기 몸인 일물 위에서 이루어지나니 만약 자기인 이 물로부터 먼저 감격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천지 만물을 감격시키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그러므로 통틀어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다. 지금 지자를 계속 강조하니까 대학은 맨 마지막 지금은 대학이 경과 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대학은. 근데 원래 대학은 경전이 나눠 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대학은 얘기의 한 편이 들어있어요. 대학편이라는 편이 얘기 가운데 들어있고 장절도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해서 쭉 해가지고 쭉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정의천과 주작에 통해서 그 지금 얘기한 요 부분까지를 마지막 경과 전을 나눴어요. 경이라는 대학의 요건 경이라서 이거 공자 말씀이고 그 다음에 뒤는 자사가 이제 구현하는 거다. 그래서 경과 전을 딱 나눴죠. 근데 경의 마지막이 뭐냐? 자천자의 지어서인 일시계의 수신이 원. 기본 말치자의 기본난이 말치자의 갑자기 왜 어떻게 기소자 이 기소박자 후 미지야 그러네요. 갑자기 요새는 깜빡깜빡 나이 먹었더니요 이게 그래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천자의 지어서인 일시계의 수신이 원.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 한결같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몸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근본이 기본난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이 다스려진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기소우자 도탑게 할 것, 우리가 도탑게 할 것에 그것을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할 것을 도탑게 하는 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대학의 경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귀결에 딱 뜨니까 갑자기 지를 중심으로 감산덕정 쭉 얘기했는데 이 대학 경의 마지막에는 일시계의 수신이본 한결같이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 질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하고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지자를 강조하셨는데 대학형의 마음은 한결같이 몸담는 걸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시니 경과 당신 선생 이제 선사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연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허공을 향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취지를 갖다가 그냥 허무하게 갑자기 내 질을 닦는다고 하는 게 허공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절실하게 구체적인 데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절실하고도 가장 먼저 하고도 가장 구체적인 게 뭐냐? 네 몸 아니냐? 너 아니냐 너? 물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가장 바깥 물건과 달리 내가 가장 절실하고도 가장 가깝고도 먼저 해야 될 게 너 아니냐? 나. 그러니까 그 수신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하는 거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허공에 공부 지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아주 구체성을 떼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이게 불교 공부하는 이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허공에다 공부 지으면요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병자 나와요. 병자 정신병자 많이 나오죠. 아니 제가 어디서 갔다가 나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 한 게 관념 속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념 속에서 언제나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나의 현실적인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공부예요. 불교는 언제나 초점이 거기 있어요. 이것에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나, 지금 여기 나, 이 존재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보다 나은 존재가 된다는 건 뭐냐? 언제나 보다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그래서 깨달음 측정기 만들자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내 공부 얼마나 했는지 측정해보는 거 간단하다. 돌아봐서 어떻게 불안하고 괴로운 시간이 더 많냐?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이 더 많냐? 이게 측정기다. 딴 거 없다. 아니가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하면 고수, 낙수, 불고불낙수. 우리가 느끼는 건 세 가지예요. 고수가 있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불고불낙 느낌. 세 가지인데 깨달은 사람일수록 낙수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즐거움. 우리가 얘기하는 즐겁다, 막 그냥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편안하고도 평화로운 상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르던 우리가 부처님의 10대 명호에 밖에 하나 있는 칭호. 항상 웃으시는. 당시 부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뭐 고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상 긁고 다니시는 분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럼 불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부처님 닮으려는 불자들은요 항상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상 우리고 사는 사람이 공부된 사람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건. 이건 우리가 그렇게 아는데요. 측정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걸 초점을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기다 맞추지 않으면은 허공을 못 이뤄요. 허공의 작사예요. 허공의 공부를 해요. 이거 정신병자들 나와요. 불교 공부병 걸린 사람. 이상한 공부병. 공부 제대로 못하는 정말 병자 만드는 공부병이라는 게 무서운 병이 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종류의 사람이 공부병자예요. 공부병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공부 이론을 얘기하면 나보다 10배는 더 잘 알아요. 그러고 참선시키면은요, 줄이 틀고 아니면 몇 시간 아주 잘하는데 아주 훌륭해요. 겁나요. 그러고 그리고 철벽을 쌓고 있어요. 말이 안 들어가요. 옳은 얘기 해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해서 약발이 안 나요. 이런 사람 정말 속상해. 보면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절간에 그 공부병자들이 꽤 있습니다. 허공작사예요. 허공에 공부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부를 뭐 하는지 이게 어디에 연결된 건지 생각을 안 해요. 이 모든 공부는요
내 괴로움을 줄여나가고 내가 오늘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나가는 것과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 기라고 할 때 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 수신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경물이라고 하는데 내 가장 가까운 건 물이 뭐냐? 너다. 여기부터 지어나가는 거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닦는 게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지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너, 나.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가벼운 얘기면서도 불자들은 참 명심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백봉선생 공부 잘못하면 병걸리 딱 좋아요. 이게 이제 설법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백봉선생 얘기를 듣다 보면 귀를 버려요, 첫째. 이게 아주 고약스러워요. 딴 법문이요, 싱거워요. 백봉선생님한테 호되게 당하고 막 그때는 백봉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막 불꽃이 톡 튀면 잠깐 쭈지러 맞아요. 돌파하다가 그냥 성금 먹어. 잘못하면 헛된 사람한테 쭈지러 맞기도 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딴 데가 설법 들으면 싱거워서 못해. 내가 제 체험은 그랬어요. 딴 데가 설법 들으면 무슨 싱거운 소리를 하고 있나. 근데 그렇게 하게 이제 공부가 제대로 잘 이어지지를 못했죠, 저는. 그러니까 겉멋만 들었어요. 지견은 뻥 나가지고 뭔가 대학 시절에 저를 본 사람 얘기들이 많이 해요. 그때 참 미웠대요, 제가. 미웠대. 이게 무슨 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반은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데 참 미울 정도로 잘난 척하고 다 아는 것처럼 겁났대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반은 저도 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았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좀 다행이에요. 그 병이 극심하게 고질병으로 한다고 알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또 극단적으로 그건 또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건 참 부끄러운 짓이다. 부처님께 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다짐하고 저 절에 안 갈래요. 부처님 불교 모르는 사람으로 살래요. 그것도 무슨 못난 짓을 하는 거야. 진짜로 저는 15년 이상을 절에를 가지 않았어요. 절간에 문전에도 안 갔어요, 제가.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깨달은 거 깨닫지 않은 걸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는 정말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닦아나가는 그 도리를 백번에 배웠으면서도 그 못난 짓을 한 것도 부끄러운데 나중에 다시 돌아온 게 용치요. 그래도 사실은 돌아온 계기는 나처럼 참 승질도 못 되고 못난 놈이 요만큼 사는 건 부처님 덕인데 그리고 선생님 덕인데 거기에 조금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식 때문에 들어온 건데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이제 보니까 그 선생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새말귀 같은 것도 전번에 글도 썼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새말귀 정말로 우리가 제가 잡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길, 우리 삶 속에서 정의 의를 닦아나가는 길을 선생님이 참 고심을 해서 만든 그 방편이 새말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평생 그래도 요만큼 살아오고 한 것이 다 그런 공덕, 그때 했던 공부의 공덕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그래도 건넘기도 했지만은 그때 뭔가 딱 체험했던 것이 있으니까 불교 학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저한테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은 저는 불교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유학 전공자예요. 선생님은 그 불교적 관점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가끔가다 제가 딱 어떤 때는 찔러보면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예전에 그 백범선생님 공부할 때 그때 얻은 것이다. 그러면 참 아주 새삼스럽다는 눈으로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제가 그래도 어떤 삿된 게 헤매지 않고 불교 공부는 되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똑바로 알게 된 것은 그 공부 덕이다 또 결국 알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삼 요즘에는 그 고마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정지견이라고 하는 거. 바른 견해를 접해본 사람과 바른 견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저는 비교적 정말 바른길의 백공선생님이 딱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탁월한 방편을 가지고 계시고 안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렸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구체적인 자기 몸의 닦음이라는 거, 첫 번째라는 거,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허공을 전파하는 그런 작업, 헛된시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의는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 더 있네요. 읽게 보겠습니다. 자, 223쪽인가요? 네네. 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한격, 감격, 내격을 알고자 그것을 물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통틀어 모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오나니 그것을 비유로서 밝히겠다. 어느 날에 기회별처가 곡을 잘 했었다. 그 남편이 죽어서 곡을 했는데 처음 곡을 할 적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곡을 싫어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곡소리를 듣고 귀를 막았으며 그 사람을 보면 눈을 감았으니 그 곡소리가 일반 사람들의 곡소리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 기량의 처는 또한 동네 사람들이 그 곡소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곡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곡을 하여 오랫동안 곡을 하니,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덩달아 슬피에 통하여 또한 곡을 하게 되니, 곡을 하게 된 마당에는 그 사람과 그 곡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잊게 되었으는 곧 마음이 바뀌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나 그 처는 또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본다고 해서 그 곡을 그만두지 않고 끝끝내 곡을 쉬지 아니하여 오래오래 곡을 하니 온 마을 사람들이 곡을 다 잘했다. 사람들이 다 곡을 잘하였으는 그 애통함을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이 곡을 하는 것도 보지도 않았다. 사람마다 곡을 잘하여 그 곡을 하는 것이 오래되매 온 동네가 곡을 잘하는 풍속을 이루게 되고, 그 풍속이 이루게 되었으는 그 사람이 다 저절로 곡을 잘 한다고 여기며, 사람들이 저절로 곡을 잘 하게 되고서는 곧 기량의 처를 자기 부인같이 보아서 자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여 그 기량의 처와 더불어 일을 함께하고 친밀하고 가까워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거는 그 화주 기량지처, 참 이거 재미난 옛날의 고사예요. 화주 기량의 처가 선곡이라고 그래서 그 기량의 처가 남편 죽었을 때 아주 애통하게 곡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그 동네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에 감화돼서 모두 곡을 잘하게 되었다. 요것으로 끝나는 고사입니다. 요것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과정을 얘기했는데, 감화돼서 결국은 하나가 된 이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별하는 것인데, 원래 화주 기량의 그 고사로 유명한 곳에 기량의 처가 뭐 풍성지통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곡을 잘하게 되었다로 끝나는데, 이 그 감산덕청께서는 그걸 자세하게 과정을 얘기해서 처음에는 그게 곡이 이제 선곡한다는 건 뭐예요? 곡을 잘하는 것은 소리를 곡이라는 울음을 통해서 잘 표현해낸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슬픔에 대해서 우선 잘 몰라. 누가 죽었을 때 그 슬픈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 슬픔이 소리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슬픔이 발현돼서 나온 그 소리도 어색하고 거슬려. 그러다가 자꾸 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슬픔이 나오는 그 곡을 익숙하게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곡이 나오게 된 근원이 슬픔이거든. 그 슬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게 차츰차츰 동화가 돼서 그 마을이 온통 가마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감격이라는 게 그런 뜻이다. 내가 충실하게 남편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극진하게 되고 그 극진하는 것이 소리를 통해서 발현되고 그 발현된 것이 결국은 마을 사람들을 온통 감화시켜서 그 본래 바탕인 슬픔에 동화하게 하고 그래서 온통 그것이 함께 되는 과정을 감격의 격으로 풀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근데 저는 이 글은 참 상상력이 이 과정이 재밌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넘어가요. 예, 그래서 어떤 어른이 자기 그 조상이 효열부 그 전문 받은 분이 있어서 그분 비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비선 머리에다 글자를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열부니까 효부고 열부예요. 효는 전고, 정성, 천고, 그다음에 효는 효사 이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뛰어난 훌륭한 한 사람이 나오면은 이풍역속이라고 해요. 풍속을 바꾼다. 이풍역속.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풍속을 바뀌는 겁니다. 그 화주 기량의 처는 풍속을 바꾼 거예요. 기량의 처가 그 마을 풍속을 바꾼 이풍의 이풍. 이사한다는 이자, 옮길 이자, 바람 풍자를 씁니다. 이풍. 이풍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하나가 나면 이풍이 됩니다. 풍이 바뀝니다. 국풍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풍하는데 가장 빠른 게 누군 줄 아세요? 탤런트, 아이돌. 무서워요. 공자가 예전에는요, 세상을 바꾸는 길이 꼭 정치밖에 없었어요. 가장 빠른 게. 그래서 선비는 무조건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공자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아이돌 육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세상 풍속 빠른데 가장 효과가 있는 거. 야, 무섭대요. 애들 뭐 정말 하나 팬이 되면 뭐가 되니까 이거 뭐냐 야, 세상이 세계를 바꿔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계 제일 많이 바꾼 게 누구예요? BTS, 방탄소년단. 참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아마도 문화를 형성한다는 게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유교의 통치는 문치라고 그래요. 문치. 그 문치라는 게 뭐냐? 문화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문화라는 것이 예전에는 정치를 통해서 훌륭한 통치자가 문화를 일으켜내서 문치가 됐는데, 요즘 문화는 누가 일으키느냐? 통치자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스타가 이렇게. 그 훌륭한 스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명실상부한 스타를 만들기도 또 힘들어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스타를 우습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잠깐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다면 정말로 좀 뿌리가 있어야 스타가 오래가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예전에 제가 스타 가운데서 스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다가 스타에 대해서 글을 한 번 쓴 게 있어요. 어떤 불교 신문에 써달라고 하는데 이효리 참사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이효리 참사, 장하다 효리. 그러면서 왜 썼냐? 이효리는 그냥 지금도 의식 있는 사람일 텐데, 뭔가 자기가 뭘 알고 나서는 샴푸 쓰기가 두려워졌다. 계면활성제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알고서 샴푸 쓰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환경운동의 지표가 될 만한 것을 실천을 하더라고요, 효리가. 근데 그것이 저는 일종의 쇼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을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누가 글을 써달라고 해서 효리 얘기를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이어지기를 바란다.
정말 투철하게 알고 이것이 된다면은 당신의 삶이 바뀌고 당신의 한 개인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다. 그 장하다 효인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쓴 게 어디 제가 있기는 그런데 그렇듯이 문화라는 걸 형성할 때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 스타가 아이돌이나 스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정말 훌륭한 뿌리부터가 괜찮은 정말 정신적인 바탕부터가 돼서 그것이 문화로 표출되면은 그러한 아이돌이나 스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세상이 좀 다른 세대지만 하여튼 어쨌든 스타가 되면 팬덤을 형성하니까. 네, 팬덤을 형성. 네, 팬덤을 형성하니까 그게 아주 무서운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화의 세대입니다. 이제 결국 여기 다 끝났는데 지금 마지막에 계속 화주 기량에서 저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문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이. 결국은 불교도 문을 형성해야 됩니다. 문이라는 건 뭐냐? 그 불교는 원래 글자 따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글자 따지는 종교가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당신 말씀이 금강경에 나오죠. 뗏목과 같이 하라. 뗏목이. 그 다음에 금강경은 하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이니까 이게 진리 아니거든요. 달을 보라는 거지. 그러면 문자에 매달리는 종교 아니면은 문자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게 문자를 통해서 형성되는 문화. 문화가 상위 개념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에서나 좁은 데 매달리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큰 문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문화를 일으키면 그 문화에 젖어서 저절로 됩니다. 이걸 만드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불교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불교의 단점은 뭐냐? 제가 현실 불교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일은 불교 문화가 없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우선 젊은이들에게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끌려서 올 수 있는 불교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교회보다 훨씬 약해요. 저 대학 예전에 오죽 갑갑했으면 고려대 불교 학생 애들이 구호를 왜 교회 오빠는 있는데 절오빠는 없냐? 이게 구호였어요. 절오빠가 없어.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시절에는요. 그 오빠 동생 하면서 이렇게 이성간에 이게 끌리는 것이 사람 끌어져 표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오빠 없다. 이 절오빠가 생기는 불교 문화.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맨날 옛날 고리타분한 거 아주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다못해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난 시도라고 한 게 천수경 대단한 일을 랩으로 맞춰서 했더라고. 스님들이 그것도 짐을 쳐가면서 랩으로. 그거 한번 구하실 수 있어요. 랩 천수경. 아주 멋있어요. 그걸 했더니요. 애들이 흥얼거려. 애들이 랩에 익숙한 애들이요. 두석거려요. 아니 하다못해 그게 꼭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라도 현실에 바로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나와야죠. 왜 불교는 맨날 회귀적입니까? 과거지향입니까?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불교 문화를 형성해야 되고 불교의 방편 화두법 이미 시대가 좀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두가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있어요. 화두가 통할 수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불교 관념론이 극에 달해서 이 법화, 천태와 화엄의 교학이 꼭 극에 달해가지고 그 지식에 취해서 깨달음을 망각할 때 화두가 나오고 그걸 한 방면으로 때려부시는 그런 선이 나왔어요. 지금은요, 그게 없어요. 기본 불교 소양도인데 갑자기 화두가 돼요? 의문이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러면 다 바꿔야죠. 시대에 맞는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편이 나와야죠. 그런 것들이 자꾸 보급돼야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방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불교를 만들죠. 이게 불교가 가장 서둘러야 될 부분입니다. 작게는 지금 여기의 우리를 바꿔나가는 새로운 불교적인 방편들, 그 다음에
그것을 새롭게 전달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것이 점차 발달해서 새로운 불교까지 쭉 나가야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문화를 형성해서 말이 물가에서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 마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러려면요,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근본부터 바꾸는데 불교가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허공 잡는 그냥 아주 관념 없는 세계는 많은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를 바꿔나가서 그것이 지금 여기를 나를 바꿔나가 쭉 이어져서 부처되는 일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제대로 얘기 안 해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는 타통하는 거 얘기하고 몇십 년을 했던 애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불교를 만들어서 결국은 공부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교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도 이런 대학 같은 외전이지만은 대학 같은 외전은 상당히 달라요. 유교의 장점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다산 정약용이 불교를 비판한 얘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전에도 한번 했는데 불시 치심지법, 불시 치심지법은 불교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치심을 사업으로 삼는다. 마음 다스리는 걸 사업으로 삼는다. 마음 다스리는 게 일이다. 오가 치심지법, 오가라는 건 유교를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의 치심지법은, 유교의 치심지법은 이 사업의 치심, 사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린다. 이게 차이가 있다. 다산 정약용이 한 얘기예요. 불교는 맨날 마음 다스리는 게 온통 사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멀어져서 허공으로 날린다. 이게 되래요. 근데 유교는 어떠냐? 우리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언제나 현실적인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현실을 바꿔가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우리 유교다. 불교는 허공에 나는 대로 나간다. 그런데 이거는 불교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불교야말로 살아나가면서 닦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최초의 종교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니 인도에서 이미 인도 요가 수행법에 의해서 마음 닦는 법, 삼매로서 마음 닦는 법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다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이 그 스승으로 삼았던 알랄라 칼라마 오따 칼라마 부타라는 두 스승이 비상비비상처정이라든지 부처님이 그 선정법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불교의 최고 선정이에요. 비상비비상처정 같은 거는 다 왔어요. 부처님은 거기서 한 발을 덧대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선정 상태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수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불교예요. 근데 불교가 그런 다산 정약용부터 그런 비판을 받았다. 너희 공부법은 마음 닦는 게 온통일이라 세상이라고는 동떨어진 종교다. 부처님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분인데 그런 종교가 다산한테 그런 비판을 받았다는 건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불교를 바꿔야 되는데 또 워낙 오랜 동안 불교가 그런 경향에 쩔어왔기 때문에 거꾸로 유교의 경전 같은 것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감산덕청대사는 그런 점에서 유교 공부의 차제와 시작과 끝, 절목을 잘 밝혀놓은 대학을 주석하시면서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봐요. 정말 허공 잡는 게 아니라 자기 몸 닦는 얘기인데 그것을 정말 시청운동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쫙 시작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것을 쭉 연결시키는 작업을 대학의 원래 경에 있던 얘기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것을 불교와 연결시켰죠. 이건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 되죠. 저는 이 보림선언의 이거 종지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애써서 새말기 같은 내는 이유도 뭐겠어요. 이미 불교 집안의 참선법 같은 건 끝까지 갈 때까지 갔잖아요. 묵조선 있지, 가나선이 다 있는데 왜 뜬금없이 새말기를 내놨겠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길, 이 기존의 방편은 벌써 부시대에 상륙됐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랬을 때 새말기라는 새로운 방편을 제시하시고, 새말기는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닦아가는 법이거든요. 그것과 이 어떤 그 감산덕청대사의 정신 같은 것은 상당히 가까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런 계기를 저도 감산덕청대사의 글을 읽어보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건 사실은 저로서는 상당히 위람스러운 일이면서도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저는 그런데 제 헤매짐을 감수하면서 들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상당히 고생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헤매짐이 그래도 한두 마디쯤은 건질 수가 있었다면 뭐 그런 걸로 행복을 삼기로 하고 여기서 대학 강목결이 오늘 강의 일단 마치기로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